안녕하십니까. 우리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렌디피티 코드, 지은이는 크리스티안 부슈. 지은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전 세계 20개국의 젊은 혁신가들을 연결하고 이끄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와 정책 입안자의 커뮤니티 리더스 온 퍼포스를 이끌고 있고, 또 세계경제포럼, 전문가 포럼의 일원이며 뉴욕대학교 국제외교센터 이사로 역임중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비즈니스쿨, 베이징 대학교, 스위스 IMD의 개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계는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싱커스 50에 주목해야 할 경영학자 3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포부와 상상력, 그리고 우연 간의 상호작용인 세렌디피티에 관한 이야기다.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순간에 행한 인간의 주도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행운을 뜻한다. 세렌디피티는 세상에 내재한 힘이며 우리의 일상과 삶 혹은 세상을 바꾸는 돌파구가 될 크나큰 선물이다. 하지만 세렌디피티의 숨은 의미를 파악해 우연의 삶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렌디피티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흩어진 점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보고 세렌디피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어디에나 있다. 나일론, 베클로, 비아그라, 포스트잇, 엑스레이, 페니실린, 고무, 전자레인지 등 우리 일상을 바꾼 많은 것들이 세렌디피티에서 비롯했다. 대통령이나 슈퍼스타, 교수, 세계 최대의 기업인을 비롯한 사업가들 역시 세렌디피티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세렌디피티는 과학계의 대단한 발견이나 사업의 성공, 외교적 돌파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일어난다. 어느 날 이웃이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당신에게 사다리를 빌린다고 생각해보라. 이웃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불현듯 손봐야 할 지붕 타일이 떠오른다. 심각하기도 않고 귀찮으니 나중에 고치기로 한다. 그러다 밖으로 나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잘린 나뭇가지를 같이 치워준다. 맥주 한잔 함께 하자고 이웃을 집으로 초대한다. 이웃이 당신 집의 지붕 타일 고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한다.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빗물 홈통이 느슨해져 곧 떨어질 것 같다. 혼자 하기에는 무리라 전문가를 불러 고친다. 이 의도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로 어쩌면 홈통이 떨어져서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칠 뻔한 일을 미리 막은 것이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만 세렌디피티라고 여기지 못할 뿐이다. 세렌디피티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말이다. 즉, 삶에 우연한 일이 일어나면 우연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기존에 알던 무관한 사실과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결단력을 발휘하면
대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다. 사랑의 인연 역시 세렌디피티에서 시작한다. 나는 커피숍이나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을 만났다. 보통은 커피를 엎지르거나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다가 대화를 시작했고 우연히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면서 인연이 이뤄졌다. 유명한 러브스토리 대부분이 뜻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다.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도 만남도 어리고 무디인 버락 오바마가 미셸이 일하던 로펌에 합류해 그녀의 멘티로 배정되면서 시작됐다. 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집념은 잠재적인 세렌디피티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오바마는 멘토로서 자신과 데이트할 수 없다는 미셸의 거절에도 일을 그만둘 각오까지 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후 둘은 여러 일을 겪었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상대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 보라. 어쩌다 만났더라도 순전히 운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 만남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걸까? 시작은 우연이었더라도 당신은 강한 유대를 느끼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상대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굉장히 애썼을 것이다. 더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며 격려할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지금의 상대를 만난 건 당연히 우연한 만남을 포착하고 노력한 결과다. 순전한 운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세렌디피티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자아인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자신이 억세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억세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이들의 세계관을 조사했다. 한 실험에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틴과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브렌다를 각 부류의 대표로 선별했다.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따로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로 이들의 행동을 모두 담았다. 참가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커피숍 바로 앞 바닥에 5파운드 지폐 한 장을 놓아두었고 내부에는 큰 테이블 4개를 넣어 3명의 배우와 성공한 사업가를 따로 앉혔다. 성공한 사업가는 주문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했다. 이들 배우와 사업가는 2명의 참가자에게 똑같이 반응할 것을 지시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틴은 입구에서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고는 지폐를 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사업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됐다. 반면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브렌다는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티처럼 사업가 옆에 앉았지만 실험 종료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팀이 두 사람에게 하루가 어땠냐고 묻자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마틴이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끝내줬어요. 5파운드를 땅에서 주웠죠. 게다가 우연히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멋진 대화를 나누었어요. 반면 브렌다의 반응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었죠. 두 참가자에게 완전히 똑같은 잠재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예기치 않은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운과 세렌디피티의 핵심 요소다. 마틴과 같은 사람은 여러 이유 덕분에 늘 운이 좋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운연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 덕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머쥘 확률이 더 높다. 이들에게 우연이 더 자주 일어나서가 아니다. 세렌디피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세렌디피티의 순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들과 다른 상황을 겪더라도 더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버러스 프레데릭 스키너의 실험이 아주 흥미롭다. 스키너는 한 실험에서 배고픈 비둘기를 상자 안에 넣고 무작위 간격으로 먹이를 주었다. 먹이를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비둘기가 당연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둘기는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원을 그리며 걷거나 한쪽으로 목을 돌리는 등 특정한 행동을 하다가 먹이를 먹게 되면 이후 먹이를 얻을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먹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주어졌지만 비둘기는 통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로 여기는 듯 행동했다. 이는 세렌디피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이나 유사성을 찾으려는 사고방식에 빠져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심지어 성공의 요인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원리가 사실상 없는데도 고루한 성공 공식을 만들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역사에서 세렌디피티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다시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도 알아채지 못한다. 세렌디피티란 단독으로 벌어지는 특이한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이자 오랜 잠복기를 거친다면 점을 열음두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시작된 순간을 되짚어 보거나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개는 일어난 일을 파악하느라 빠르고 사건의 일부 혹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많다. 이야기 만들기는 장래의 발전에 집중할 힘을 주기에는 건설적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려는 이야기가 반드시 정직하고 끊임없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재평가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야기는 조직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중대한 결정이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고위 임원을 보자. 그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처음부터 모든 일을 계획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의 한 CEO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저 운이라고 말하거나 사실 계획되지 않은 우연이었다고 말하면 투자자나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의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와 동료들은 이것이 바로 회사의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죠. 와 같은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가 잘 팔리니까요.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짜냈습니다. 그래야 상황을 통제할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전 거의 10년째 CEO 자리에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늘 통제할 순 없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썩 내키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항상 통제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형적인 인과 순서로 이야기하며도록 교육받았기에 늘 상황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그럴싸한 이야기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진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미래에 유사한 통찰이 일어나게 할 진정한 배움의 기회도 놓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무작위의 일화가 득보다 실이 많은 이유기도 하다. 부엌 식탁에서 불현듯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공한 사업가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방법을 강연하는 CEO를 떠올려 보라. 그들은 자신이 들려주는 일화가 사실이고 이야기의 전부라고 믿기도 하지만 모든 일은 특정한 상황과 일련의 조건 속에서 일어났으며 청중 개개인의 상황과 같을 리 없다. 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서만 사고를 국한하는 심성 모형에 갇히지 않으려면 다양한 모형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자 워렌 버핏의 영원한 아이디어 동반자인 찰리 먼거는 냉철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분리된 단편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믿는다. 대신 격자틀 이론을 이용해 사실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이미 알고 있는 단편적 사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을 피할 수 있다고 말이다. 먼거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마치 정자와 난자 같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나머지를 차단해 버린다. 처음에 내린 결론을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오류투성이인 많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질문하기를 멈춰버린다. 따라서 먼거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여러 다양한 심성 모형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50여 개에 달하는 심성 모형을 자유자재로 발휘한다면 누구나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충돌하는 여러 심성 모형을 적용하는 접근법은 내 고향인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의 길을 걸으며 사유의 모형을 고안했던 사람의 철학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바로 헤겔의 변증법이다. 게오르크 빌헤름 프리드리 헤겔은 독일 철학자로 우리의 인식이 변증법에 따라 전개된다고 생각했다. 즉, 인식이란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해 모순을 깨닫고 이를 대립하는 전제를 생각해내지만 이 역시 모순에 부딪힌다. 이후 정과 반의 최고 요소를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단계인 합에 이른다. 하지만 합의 단계가 다시 새로운 정이 되고 이에 맞서는 반이 나오는 식의 과정을 반복된다. 사고가 경직되어 정과 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과정은 무너진다. 하지만 합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간은 모순되는 두 전제를 상호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않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모순되는 점들을 늘 함께 생각한다고 한다. 알렙스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동기를 부여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알렙스 역시 수많은 실험과 운에서 싹을 틔웠다. 지역 교회 목사였던 파커의 장인 어른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디지털 도구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파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이 교육으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능숙히 다루게 됐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법을 강의하는 회사에까지 퍼졌다. 알랩스에서는 무엇이든 누구든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 이전의 무능력자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가치 있는 공헌자로 팔바꿈하며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라는 말, 즉 브리콜라주는 사물만이 아니라 기술이나 사람의 활용도 포함한다. 알랩스의 한 관계자는 그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된 건 동기와 자존감을 심어준 덕분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희생자라는 인식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회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은 여태 보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물과 기술, 사람, 생각과 결합한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통찰이 생기고 알랩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인 관점의 전환이 이어진다. 알랩스에서는 세렌디피티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비슷한 접근법이 전 세계의 정부와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원을 감축하고 은행을 매각하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형 은행은 현재 이전 출납원들을 잠재적인 금융교육 전문가로 보고 사무실을 교육시설로 탐바꿈시켰다. 조직의 골칫거리가 조직의 자산이 된 것이다. 라일라 야자니는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리틀 브릿지의 공동 설립자이자 유니세프의 넥스트젠 유럽의 공동의장이다. 그녀는 큰 포부란 특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라일라 야자니처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지 종종 질문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자 소명인 일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알맞은 경력을 선택해 알맞은 경험을 했던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야자니를 비롯해 이 연구를 진행하며 내가 만난 많은 이들은 그저 자신의 호기심과 타인을 돕겠다는 선한 열망을 따랐다.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니었다. 야자니는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원이나 인맥 등을 가지고 잘 나가는데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지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더 특별한 것도 덜 특별하지도 않다. 다만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게 옳은 일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호기심을 따른다. 옳다고 여기는 일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더 집중한다. 사람들에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실행에 옮겨본다. 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순전히 그녀의 호기심에서 비롯해 커피숍에서 시작되곤 한다.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는 이제 안전하게 구글 폴더에 저장되어 있죠. 그녀가 말했다. 라일라 야자니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요할 만큼 호기심이 왕성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려보고 가장 마음이 가는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세 살 버릇 여든이 간다. 어렸을 때 우리는 대개 부모나 친구로부터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다.
나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단다. 나는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어렵게 배운 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 문제는 장애물이 아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웩은 성장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저서에서 대화나 언어의 작은 변화로도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 서툴러, 난 할 수 없어를 아직 익숙하지 않아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내가 소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뇌는 고정 불변하지 않는다. 태도나 방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뇌는 몸과 마찬가지로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근육과 같다. 마음만 먹으면 배워서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뜻밖의 기회, 예기치 못한 사건, 여태 보지 못한 연결고리인 세렌디피티를 준비하는 데 필수다. 즉흥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태도, 끊임없이 상반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연한 가능성을 진정한 세렌디피티로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부모나 선생, 리더가 자녀나 학생, 팀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연구자인 하버드 사이먼은 문제 유형을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로 정의했다. 문제점이 명확한 구조화된 문제는 앞서 의료 분야에 언급한 접근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이 접근법은 문제 설정이 명확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문제 설정이 잘못됐다면 적어도 처음부터 효과를 내기 어렵다. 또한 세렌디피티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문제를 편협하게 단정하면 해결 방법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가치 있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편협한 문제 설정이 해결책을 찾는 데 효과적이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개인이나 조직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두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는 대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조직 장벽으로 협업이 어렵다면 어떨까? 문제 처리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로 제대로 된 정보나 필수 요소들을 놓치게 되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한다. 회사의 IT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가? IT 부서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 처리자가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에만 집중한 문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치밀한 목표보다 야심찬 목표에 세렌디피티가 있다. 지나치게 구조화된 목표는 세렌디피티를 제한하지만 야심찬 목표는 세렌디피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심리학과 신경과학, 도서관학 및 경영학에서 밝혀졌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독서기기로 책을 읽도록 했다. 특정한 정보를 찾도록 과제를 받은 그룹과 어떤 과제도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이루어졌다. 결과는 뚜렷했다. 과제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대부분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고
과제를 받지 않은 두 번째 그룹은 책을 심도 있게 읽으며 이전에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과제로 받은 그룹이 지나치게 특정화된 문제를 과제로 받은 그룹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을 잘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뜻밖의 일은 사람이나 사건을 특정한 틀 속에 가두지 않을 때 더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식량 부족에만 초점을 맞추면 식량 측면에서만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만 역량이라는 넓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 방법은 무궁무진해진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나는 논문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만났다. 몇 마디만 나눠보면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 많은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원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 방식으로 논문을 쓸 거예요. 승인해 주세요. 하지만 특출난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읽다 보니 감을 좀 잡았어요. 그래도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보통의 학생은 대개 확실한 로드맵과 정해진 목표를 가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결과물이 확실하다. 하지만 특출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읽으며 새롭고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에 불을 지필 잠재적인 가능성을 엿본다. 함께 작업을 한 학생 대부분이 스스로 이런 애매한 상태를 약점으로 여기지만 진정한 창의력과 독창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 유쾌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상태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성과에 이르는 잠재적 시발점이다. 통찰력은 호기심과 연결짓기뿐만 아니라 창조적 절망감과 모순에서 비롯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집중은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배팅 역시 중요하다. 새로운 상호작용이나 통찰, 뜻밖의 사실에서 여러 기회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다음에 일어날 만한 일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때에 따라 이러한 구조화된 시도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더 큰 회사의 입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요점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경력이 아닌 플랫폼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며 경력과 인맥을 쌓고자 하는가? 더 많은 여성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려는 대의를 가진다면 회사의 장기 목표와도 연결될 수도 있다. 창의적인 틀을 마련하고 혁신을 주도한다면 회사의 어느 자리에 있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조직을 플랫폼으로 여기고 다양한 배팅을 하면 본능적으로 잠재적인 북극성을 찾아가게 된다. 이는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성공한 기업이 적용하는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 독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CEO이자 MW의 전 회장인 하랄드 크루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속 가능성이란 계속 나아가려는 뚜렷한 비전을 지니고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완벽한 계획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며 그저 작은 발걸음을 뗄 뿐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흡수하고 남들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유일한 전략,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배팅을 하는 방식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쓰레기통 모형은 대체로 사실임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조직의 일 대부분이 문제나 해결책, 참여자와 선택의 기회라는 독립적인 네 요소가 충돌하는 방식과 때에 따라 우연히 결정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을 일으킨 회사도 있다.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의 CEO인 요한 토르비는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내부 수익률을 재무 측정치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엑셀 시트의 숫자보다 10년가 가능성을 보는 실리콘밸리의 사고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다양한 베팅을 시도했다. 오늘부터 자신만의 다양한 베팅을 시도해보자.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일하기와 같은 간단한 것을 시작해도 좋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20년 후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마크 트웨인의 글로 종종 오해받는 이 말이 자신만의 북극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아직 크게 감흥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가장 끌리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플랫폼이 그 일로 연결되고 폭넓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본질적인 동기를 부여받고 포부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관심사, 진정한 자신 혹은 되고 싶은 모습과 잠재적인 세렌디피티를 일으킬 계기를 나란히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연결점이 생기니 흩어진 점을 잇는 일은 쉬워진다. 에너지는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다. 연력학 이 법칙을 생각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유효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법칙이다. 지속적인 발전 없이 개인이나 조직, 심지어 모든 시스템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잘 나가던 기업의 창의성을 뭉개는 일상에 갇혀 결국 파산하게 된 사례가 얼마나 많던가. 과학과 형이사학이 만나면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특정한 결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이 세렌디피티의 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적용 가능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개인과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 전자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실험에 따르면 입자는 관찰자가 집중하는 특정 경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유효한 에너지는 국소량이고 에너지는 대개 무질서한 상태로 자유롭게 흐른다. 따라서 방향감을 가지면 잠재적인 이상적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매일 12,000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크리슈 나지와 프리타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고통받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핵심은 영적인 비전을 지니고 살아가기다. 즉, 의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살피며 내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분노와 불안, 슬픔으로 고통받는 상태일 수도 있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상태일 수도 있다. 고통받는 상태는 영구적인 자기 집착에 빠지게 한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행동만으로도 소위 우주적 지성에 눈이 뜨이게 된다. 요가나 명상, 시각화를 통해 의식을 깨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삶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속도를 늦추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상한 이상에 집중하는 대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독선적이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된다. 세렌디피티의 연습.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써보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른가?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만 드러나는 당신만의 방향성이 보이는가? 잠재적인 여러 북극성을 찾아보자. 앞으로 나아갈 점들을 잊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매일 10분씩 영상을 해보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편한 의자나 쿠션 위에 앉아서 두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려라. 4번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자신에게 말하라. 내가 찾는 답을 찾게 되길. 내가 필요한 해결책을 찾게 되길. 내 삶이 아름다워지길.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도 아름답길. 카미나 헤드스프레이스와 같은 명상 어플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라. 당신을 기분 좋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2~3명을 찾아라. 그들과 커피 한잔할 약속을 잡아라. 삶에서 감사함을 찾아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저녁 시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하기 같은 일을 일과에 포함시켜 보자.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3명에게 매주 감사 편지를 써보자. 감사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라.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트리거 컨벤션의 설립자인 조지 나이팅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틀에 박힌 답 대신 진정성 있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10점 만점에 6.5점 정도예요. 카페인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요즘 호기심이 왕성해요. 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독특한 대답에 놀라면서도 흥미를 느끼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할 것이다. 외향성을 길러라.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눈인사로 다른 사람과 소통해보자. 모임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라. 선한 의도를 품어라. 모두가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일을 악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헬런의 면도날 정신을 가져라. 긍정적인 의도로 상황에 접근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쉽게 단정 짓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언짢게 반응해도 그저 놀라서 그럴 것이라고 여기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대화에서 사용할 다양한 그물을 준비해라. 특히 직업을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라. 관심을 끌 만한 그물 3개에서 5개를 짧은 대답에 담아 상대가 가장 공감하는 것을 고르게 하라. 즐거운 대화가 되기를. 상대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담아 당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해보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두었는가?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닌 일이 도움이 됐는가? 어떤 이야기든 좋다. 세렌디피티 폭탄을 설치하라.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내라. 링크드인 메시지나 이메일, 다른 경로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당신이 어떤 연결고리를 원하는지 진솔한 글을 써서 보내라. 확률 게임이니 정확하되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내라.
최소 5명 이상 보내자. 여러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다면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라.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프로젝터가 말썽일 때 등 여러 상황에 던질 수 있는 적절한 농담을 준비하라.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대를 누구와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하라. 새로운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다른 사람과 연결해 주자. 소개할 때 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 단 지나치게 구체적인 일은 피하라. 재능보다 그릿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놀랍기 그지없다. 하지만 성공은 보통 수년간의 노력과 인내 끝에 찾아오며 그게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보일 뿐이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릿과 끈기가 없다면 불운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릿이란 원하는 결과나 목표를 향한 개인의 열정과 끈기를 뜻하고, 집념이란 열심히 잘하는 것을 뜻한다. 그릿과 집념은 세렌디피티의 핵심이다. 실패로 끝날 것인지 장기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링크드인의 설립자인 리드 호프먼은 행운을 부르는 포지셔닝이란 말로 어떤 사람은 그저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라는 믿음의 반기를 들었다. 물론 타이밍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정과 그릿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다. 트위터와 미디엄, 블로거의 설립자이자 블로거라는 말을 만든 에반 윌리엄스를 보자. 블로거를 설립할 당시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 하지만 블로거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많은 신생회사가 겪는 자금잔에 주지했던 그의 그릿 덕분이었다.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리더로 구성한 대규모 학회를 계획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고 많은 후원자들이 사라졌다. 어쩔 수 없이 초기 계획을 중단하고 소규모 지역 모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지역 모임 중심의 허브 구조가 샌드박스의 정체성이 됐다. 모든 팀이 샌드박스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며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였다. 위기는 오히려 방향을 틀고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된 모임을 만들 기회로 작용했다. 현재 샌드박스의 긴밀한 관계는 처음 소규모 그룹으로 깊은 유대를 쌓고 이후 큰 학회에서 모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집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집념이라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거나 승진을 못하면 난 재능이 없어 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이에 관해 치아중 차이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음악 전문가 2명에게 같은 곡을 연주한 두 버전의 녹음을 들려주며 하나는 노력형 음악인이 연주했고 다른 하나는 재능형 음악인이 연주했다고 말했다. 음악 전문가들은 모두 재능형 음악인의 연주를 선호했다. 이 결과가 왜 놀라울까? 사실은 두 버전 모두 같은 사람이 연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앤젤라 더크웍스는 그릿에 관한 훌륭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힘들어지면 재능이 없는 탓으로 돌린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분석한 결과 그릿이 재능보다 월등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릿도 훈련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릿을 개발하려면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발전을 할 수 있는 하위 수준의 일상적인 목표, 그리고 방향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비전을 동시에 갖추라고 더크웍스는 말한다. 일상적인 목표와 비전을 함께 갖춘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좋은 리더이자 좋은 부모는 지지와 요구를 함께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레이디 가가가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으며 멋진 소감을 남겼다. 지금 집에서 시상식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노력의 결실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 진정한 가치는 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꿈이 있다면 물러서지 마세요. 수십 번을 거절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당당히 일어나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오늘은 세렌디피티 코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렌디피티 코드 속에서 우리 자신은 항상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에 놓여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있다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이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집념, 그릿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릿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 책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책을 본 느낀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책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의 정의대로 뜻밖의 결과는 알 수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없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운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나은 결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 헬스장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며칠 동안 샤워도 안 하고 기분도 별로인 상태라면 어쩌겠는가. 당신의 상태가 좋을 때보다 그 사람과 함께할 확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행복한 결말은 이야기를 언제 끝냈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별로 끝난 연애도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직은 공동체적 사고방식 혹은 동적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즉, 조직 내외부의 역량을 통합하고 구축하고 재구성해 예기치 못한 발견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내일 무엇을 원할지 알 수 없고 그들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더 빠른 말을 필요하다고 했겠지요. 자동차 시대 초기에 헨리 포드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는 말 대신 차를 선보이며 소비자 스스로도 몰랐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우리 조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환경을 조성한 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 사회, 환경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개입의 결과 역시 예측하기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닌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회 공간을 늘리고 권위적인 아이디어를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과 세렌디피티 사고방식 훈련에 투자가 필요하다.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은 개인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개인들이 제도의 변화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아는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고수하면 수동적인 사고방식에 갇혀버리게 된다. 늘
작은 변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렌디피티 코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